2024년 국가직 7급 윌슨의 규제정치 이론에서 수입 규제가 유발하는 정치경제적 상황은 고객정치이다. 행정이념 중 수단적 가치는 가외성, 능률성, 효과성, 합법성이다. 목적세는 통일성의 원칙의 예외이다. 특별회계는 단일성의 원칙의 예외이다. 전대차관은 완전성의 원칙의 예외이다. 예산의 이용은 한정성의 원칙의 예외이다. 하위정부 모형은 의회의 상임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행정부처, 이익집단이 형성하는 정책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하위정부 모형은 네트워크의 자율성과 안정성이 비교적 높다. 하위정부 모형은 철의 삼각개념과 거의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 우리나라 행정통제 방법 중 내부통제에 해당하는 것은 감사원의 회계검사이다. 헌법재판소, 국회, 주민에 의한 통제는 외부 통제에 해당한다. 공격적인 성격의 소유자는 다른 사람도 공격적으로 보기 쉽고 노조 대표와 관리층의 대표는 자신의 불신 감정을 다른 집단에게로 전가한다고 보는 지각 오류는 투사이다. 신공공관리론은 성과에 의한 관리를 중요시한다. 신공공관리론은 신관리주의와 시장주의가 결합된 개념이다. 신공공관리론은 수익자 부담 원칙을 강조한다. 신공공관리론은 소규모 조직으로 분절화할 것을 강조한다. 내부평가는 기관 내부에서 평가를 주도하며 외부 평가와 비교하면 평가 결과의 활용성이 높다. 총괄평가는 정책이 종료한 시점에서 효과성이나 능률성 등 다각적 관점에서 결과를 살펴보는 것이다. 평가성 검토는 본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의 소망성과 실행 가능성을 개괄적으로 검토하는 예비평가이다. 비용 편익 분석은 대응성을 측정하기에 부적합한 수단이다. 매틀랜드는 정책 목표의 모호성과 갈등 개념을 활용하여 특정 집행 상황을 4가지로 구조화하였다. 상향식 접근 방법은 후방 접근법이라고 불린다. 하향식 접근 방법은 정책 결정의 결과물인 정책 목표를 달성해가는 과정을 정책 집행으로 이해한다. 관료적 기업 가형에서는 정책 집행자들이 대부분의 권한을 갖고 정책 과정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실질적인 정책 결정과 정책 집행을 주도한다. 체제이론에서 개방체제는 목적 달성을 위한 유일 최선의 방법은 없으며 다양한 방법이 존재한다. 개방체제는 환경의 변화에 맞도록 구조와 기능이 다양하게 분화될 것을 요구한다. 개방체제는 환경과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강조한다. 사이버네틱스 모형은 비목적적 적응을 특징으로 한다. 최적 모형은 정책 결정자의 직관적 판단을 정책 결정의 중요 요인으로 수용한다. 관료정치 모형은 의사결정이 분산되어 있는 상황에서 합의된 정책 결정을 위해 타협을 시도하는 상황을 설명하기 쉽다. 쓰레기통 모형은 정책 결정을 하나의 우연한 현상으로 설명한다. 연기준 예산제도에서는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사업 담당자들이 자신의 사업평가 과정에서 위협을 느끼게 된다. 품목별 예산제도는 행정부의 예산 집행 과정에서 유용이나 남용을 방지할 수 있고 예산심의가 용이하여 행정부에 대한 의회의 권한을 강화할 수 있다.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업무 단위 선정이 곤란하고 단위원가 계산이 어렵다. 계획 예산제도는 정보와 의사결정 권한이 과도하게 중앙 집권화하는 경향이 있다. 예비비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세입, 세출 예산의 계상한 금액을 말한다. 예산의 이체란 정부 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해 그 직무와 권한의 변동이 있을 때의 예산도 이에 따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예산의 이용이란 각 기관, 장, 관, 한간에 상호 융통하는 것을 말한다. 예산의 사고이월이란 예산 성립 후 연도 내 지출원인 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 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의 금액에 대한 이월을 말한다. 효율성의 원칙은 보충성의 원칙을 받아들인다 해도 사무에 따라서는 보다 넓은 지역을 담당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가 1차적인 책임을 지고 처리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포괄성의 원칙은 지방자치단체가 배분받은 사무에 대해 배타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한다. 자치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이므로 스스로의 책임과 부담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중앙정부는 사후 감독과 합법성 감독을 수행한다.
기관위임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 사무이다. 임용권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공무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용권자는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직위가 폐직되거나 하위의 직위로 변경되어 과원이 된 경우 또는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강임할 수 있다. 해임은 강제퇴직 처분으로 3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며 금품, 향응수수, 공금 횡령, 유용 등으로 해임된 경우를 제외하고 퇴직급여 감액의 불이익이 없다.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성과 규제는 사회 문제 해결 목표에 대한 달성 수준을 정하고 피규제자에게 이를 달성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직접 규제는 정부가 규제 주체인 반면 자율 규제는 민간이 규제 주체가 된다. 네거티브 규제는 포지티브 규제보다 피규제자의 자율성을 더욱 보장해준다. 관리 규제는 수단 규제에 비해 피규제자에게 더 많은 자율성 부여한다. 국가는 공직자가 공직에 헌신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생활을 보장하고 공직윤리 확립에 노력하여야 한다. 퇴직 공직자는 재직 중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해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공직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직무 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국가공무원법의 목적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확립하는 것이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공무원이 외국 정부로부터 영해나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집단 행위가 가능하다. 외부 주도형 정책 의제 설정 모형은 다원화되고 민주화된 선진국에서 많이 나타난다. 정부 의제는 정부의 공식적인 의사결정에 의해 해결을 심각하게 고려하기로 명백히 밝힌 문제를 말한다. 바흐라크와 바라츠는 기존 질서의 변화를 주장하는 요구가 정치적 이슈가 되지 못하도록 하는 가장 직접적인 수단으로 폭력을 제시하였다. 호그우드와 건은 정책 문제의 성격이 인간의 감정에 호소하는 문제일수록 정책 의제화가 쉽다고 하였다. 공직 취임에 대한 기회의 균등 보장, 행정의 능률성 제고, 행정의 공정성과 안정성 확보는 실적주의의 장점이다. 직업공무원제는 공무원의 직업의식을 고무시키는 시스템이며 공직에 대한 자부심과 일체감을 제고한다. 직업공무원제는 젊은 인재를 공직에 임용하여 장기간 근무하게 만드는 제도이다. 직업공무원제는 계급제를 근간으로 하며 정부 업무의 안정성과 계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직업공무원제는 일반 행정가의 양성에 유리하다. 앤더슨에 따르면 정부 간 관계는 연방체계 내에서 모든 계층과 모든 형태의 정부 단위들 간에 일어나는 상호작용과 행위의 총체이다. 라이트의 중첩권위 모형에서는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가 때로는 경쟁하고 때로는 협력하는 관계를 맺으며 그 과정에서 합의를 이루고 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협상과 협의가 계속된다. 엘코크의 동반자 모형에 따르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관계는 상호협력적이며 대등한 국정의 파트너이다. 우드워드의 대량생산 기술의 경우 공식적인 절차나 규칙에 따라 관리한다. 우드워드의 단위 소량 생산 기술의 경우 문서에 의한 의사소통이 낮게 나타나고 작업자 간 구두에 의한 의사소통이 많이 이루어진다. 우드워드의 단위 소량 생산 기술 조직은 대량 생산 기술 조직에 비해 느슨한 조직 구조와 낮은 수직적 분화의 특징을 갖는다. 우드워드의 단위 소량 생산 기술에서 연속 공정 생산 기술로 기술의 복잡성이 증가함에 따라 전체 구성원 중에서 관리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한다. 딜런의 원칙은 엽관주의로 인해 나타난 지방정부의 부패와 무능을 해결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딜런의 원칙은 지방정부는 주정부의 피조물로서 명백히 지방정부에 부여된 자치권만을 행사하게 되며 주정부는 지방정부를 폐지할 수 있다는 것을 간주한다. 자치헌장제도는 지역사회에서 만든 헌장안을 주민투표 등을 통하여 결정하는 방식을 지지한다. 2024년 지방직 7급 신공공관리로는 행정의 효율성을 보다 중시하고 뉴거버넌스는 행정의 민주성에 더 초점을 둔다.
신공공관리론은 시장 지향적 경쟁 원리를 강조하고 뉴거버넌스는 신뢰를 기반으로 조정의 원리를 강조한다. 신공공관리론은 국민을 국정의 대상인 고객으로 보고 뉴거버넌스는 덕성을 지닌 시민으로 본다.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는 정부의 역할로 방향잡기를 중시한다. 헤크만과 올드햄의 직무특성이론은 핵심적인 직무특성을 기술 다양성, 과업 정체성, 과업 중요성, 자율성, 피드백으로 구분한다. 맥클랜드의 성취동기 이론은 욕구를 성취욕구, 권력욕구, 친교욕구로 구분한다.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은 목표의 난이도와 구체성에 의해 개인의 동기부여가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사바티어의 옹호연합 모형은 정책 변화를 이해하기 위한 분석 단위로서 정책 하위 체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사바티어의 옹호연합 모형은 옹호연합들 간의 대립과 갈등을 정책 중재자가 중재한다. 사바티어의 옹호연합 모형에서 정책 하위 체제에 영향을 미치는 외생 변수는 안정적 변수와 역동적 변수로 구분된다. 사바티어의 옹호연합 모형은 정책 변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10년 이상 장기간에 초점을 둔다. 공익은 정책의 비용과 편익 등 자원 배분 원칙의 가치 기준을 제공한다. 공익의 과정설은 공익을 사익들의 타협과 조정의 산물로 본다. 공익의 실체설은 정부 또는 행정관료가 공익 결정 과정에서 주체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본다. 공익은 자유형평, 평등과 같이 본질적 행정가치에 해당한다. 앨리슨 모형의 합리적 행위자 모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정부에 의해서 채택된 정책은 그 국가의 전략적 목표나 목적을 극대화하도록 의도된다. 쓰레기통 모형에서 문제성 있는 선호란 의사결정 참여자들이 무엇이 바람직한지에 관한 선호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에 참여하는 것이다. 쓰레기통 모형에서 불명확한 기술이란 목표와 수단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것이다. 회사 모형에서 문제 중심의 탐색이란 정책 결정 능력의 한계로 관심 있는 문제 중심으로 대안을 탐색하는 것이다. 요금제는 자연 독점 등으로 인한 시장 실패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가 직접 공급하거나 공기업이 공급하는 경우가 많다. 집합제는 비용 부담에 따라 서비스 혜택을 차별화하거나 서비스에서 배제할 수 없어 무임승차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시장제는 주로 시장에서 제공되어 공공부문의 개입이 최소화되는 서비스이다. 집합제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특징으로 하며 국방, 외교 등이 여기에 속한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기획재정부 및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책임운영기관을 설치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기관의 지위에 따라 중앙책임운영기관과 소속책임운영기관으로 구분된다.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장은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국가공무원 법상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된다. 책임운영기관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상 종합평가의 대상이다.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이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사무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국가에서 부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는 경비는 국가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국가가 스스로 하여야 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 그 경비는 국가가 전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한다. 국가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와 재산을 승계한다.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는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나 주민투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 변경에 대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너츠 1호는 정부의 역할 및 정책 수단으로서 선택 설계의 개념을 도입한다. 너츠 1호는 시장 기반의 경제적 인센티브 수단을 선호하지 않는다.
너치 이론은 행동경제학에 기반하여 실험을 통한 귀납적 분석을 지향한다. 총액인 건비제의 시행으로 보수관리에 대한 각 부처의 자율성이 확대되었다. 총액인 건비제를 시행하는 기관은 의도적 절감 노력으로 확보한 재원을 성과상여금 및 성과연봉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정부업무평가의 대상에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이 포함된다. 정부업무평가의 실시와 평가 기반의 구축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둔다. 국무총리는 매년 각종 평가 결과 보고서를 종합하여 이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거나 평가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재직 중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국가공무원법상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재직 중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국가공무원법상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직무급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직무분석과 직무평가를 통한 직무별 상대가치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직능급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 능력을 측정하여 그 능력이 우수할수록 보수를 우대하는 보수체계이다. 실적급은 직무성과에 따른 차등 보수의 원칙을 적용한다. 연공급은 직무급 산정 시 근속이나 연령을 반영한다. 발생주의 회계는 미지급 비용을 부채로 인식한다. 발생주의 회계는 감가상각을 비용으로 인식한다. 발생주의 회계는 현금의 유입, 유출과 관계없이 수익과 비용이 발생된 시점의 거래를 인식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영실적 평가 결과, 경영실적이 부진한 공기업, 준정부기관에 대하여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기관장, 상임이사의 임명권자에게 그 해임을 건의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사를 설립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상 시장형 공기업은 자산 규모가 2조 원 이상이고 총수입액 중 자체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85% 이상인 공기업이다. 지방공사의 자본금은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외에 자가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상 지방채의 종류는 지방채증권과 차입금으로 구분된다. 지방재정법상 지방채의 차환을 위해 자금 조달이 필요할 때 발행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상 지방채의 발행, 원금의 상환, 이자의 지급, 증권에 관한 사무 절차 및 사무 취급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재정법상 외채를 발행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직군 생태학은 조직의 성공은 환경적 상황에 대한 적합성 여부에 달려있다고 본다. 조직군 생태학은 환경 변화에 대한 조직의 적응 능력을 둔감하게 하는 구조적 타성 개념을 제시한다. 조직군 생태학에서 조직의 분석 수준은 하나의 조직보다 일정한 경계 내의 조직군이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었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외부 강해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규정을 담고 있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속의 국가공무원은 공무원 행동강령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4년 국회직 8급 기계적 조직구조의 특징은 기능구조에서 나타난다. 기계적 조직구조는 규칙과 절차의 고수, 업무의 명확한 구분을 특징으로 한다. 유기적 조직구조의 대표적인 예는 학습조직이다. 조직의 외부 환경이 안정적인 경우에는 기계적 구조가 적합하다. 유기적 구조는 수평적 조정을 강조한다. 성과 측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유기적 조직이 적합하다. 고전적 엘리트 이론은 집단이 형성되면 소수의 엘리트에 의한 지배체제가 구성된다고 주장한다.
무의사결정론은 엘리트들에게 안전한 문제만 논의하고 불리한 문제는 거론조차 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무의사결정론은 무의사결정이 정책 의제 설정 단계뿐만 아니라 정책 집행 과정에서도 일어난다고 주장한다. 다원주의론은 정책 영역별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엘리트들이 각기 다르다고 주장한다. 다원주의론은 이익 집단이 정부의 정책 과정에 대한 동등한 접근 기회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익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본다. 시험을 통해 측정하는 행동이나 질문 주제의 내용이 직무 수행의 중요한 국면을 대표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과 관련된다. 예를 들어 워드 프로세서 시험에서 실제 근무 상황에 사용되는 것과 똑같은 서류 양식을 시험 문제로 출제하는 경우나 취재기자 선발 시험에서 일반적인 논술 주제가 아닌 구체적인 기사 작성을 시험 문제로 출제할 경우 내용 타당도를 확보할 수 있다. 성과관리 예산제도는 부처의 사명, 목적, 세부 목적 등을 고려하여 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정책과 사업을 구상하고 사업별 성과 및 목표치와 그것을 달성하는 데에 소요되는 원가를 연계하는 계량적 자료를 제공하여 성과관리와 예산 운영을 통합하려는 제도이다. 성과관리 예산제도는 예산 과목을 사업계획과 활동별로 분류한 다음 각 세부 사업별로 단위연가 곱하기 업무량은 예산액으로 편성하는 예산제도이다. 영기준 예산제도는 정부가 경제 불황기에 적응하기 위해 시행되었으며 감축관리의 일환으로 제시되었다. 품목별 예산제도는 각 담당자가 품목을 관리하여 상향적 과정을 통해 예산이 결정된다. 계획 예산제도는 기대되는 계획과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 대안과 지출을 묶어 재정사업을 평가한다. 국회 사무총장, 서울특별시 행정이부시장, 헌법재판소 사무차장, 국회 수석전문위원은 특수경력직 공무원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은 특정직 공무원이다. 맥클랜드의 성취동기 이론은 인간이 행위를 하게 만드는 욕구를 확인하고 이를 설명하는 데에 그 초점이 집중되어 왔다. 브룸의 기대 이론에서는 동기를 부여하는 요소를 규명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변수 상호 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정책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해야 바람직한 정책 목표와 정책 대안 분석이 가능하다. 정책 문제를 구조화하기 위해 경계 분석, 계층 분석, 브레인스토밍 등이 활용된다. 정책 대안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효율성, 효과성, 형평성, 실현 가능성 등이 활용되고 있다. 비용 효과 분석은 편익을 화폐 가치로 환산하지 않는다. 정책의 대상이 되는 문제 자체에 대한 정의를 잘못 내리는 경우에 발생하는 오류를 3종 오류라고 한다. 합리 모형은 완전한 합리성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정책 결정을 설명하기보다는 이상적 모형이라 할 수 있다. 린드블럼의 점증 모형은 사이먼의 제한된 합리성의 바탕을 두고 있는 이론으로 주로 정책 결정자에게 적용된다. 회사 모형은 조직의 의사결정 행태와 관련하여 갈등의 준해결, 표준 운영 절차, 문제 중심의 탐색, 조직체의 학습 등을 기본 개념으로 하고 있다. 드로어의 최적 모형은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 그리고 합리적 요소와 초합리적 요소를 동시에 고려한다. 쓰레기통 모형에서는 불확정적 선호, 불명확한 기술, 수시적 참여자를 기본 전제로 의사결정의 기회, 해결을 요하는 문제, 문제의 해결책, 의사결정의 참여자 등이 서로 다른 시간에 통 안에 들어와 우연히 한 곳에서 만날 때 비로소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레즈미로는 경제적, 사회적 도전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조성되는 정부기관과 비정부기관의 상호의존 관계를 강조함으로써 정부와 비정부기관의 행위자가 협력하고 조정하는 활동에 초점을 맞춘다. 레즈미로는 정부와 비정부기관의 행위자가 협력하고 조정하는 활동에 초점을 맞춘다. 신다원론은 정치 과정이 모든 집단이나 개인에게 똑같이 개방되어 있지 않고 정부 또한 이들을 동등하게 대우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출발한다. 레즈미로는 정부의 결정 및 집행에 있어서 비공식적 민관 협력을 강조한다. 엘리트로는 지방 권력이 소수의 엘리트에 집중되어 있고 이들 대부분이 정책 영역에서 지방정부의 정책 결정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주장한다. 총경 이상의 경찰 공무원과 대령 이상의 군인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 등록 의무가 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재산등록 의무자로 퇴직한 공직자는 퇴직 전 5년 이내 담당한 업무와 연관된 기업체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할 수 없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무원 청렴 유지와 관련된 구체적 행동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대통령령이다. 공직자윤리법은 주식백지 신탁 의무와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언론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국회는 대통령을 비롯하여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장, 감사원장 등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률을 위반할 때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헌법상 기관이 아니며 직권조사권과 소추권을 갖고 있지 않다. 직무감찰은 입법부, 사법부에 소속된 공무원은 제외한다. 국무총리실은 2006년 시행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의해 각 부처의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조직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은 관리자의 입장에서 조직 문화가 조직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이해되기 때문인데, 특히 조직 효과성의 여러 측면 중 조직 몰입은 조직 문화와 직결된다. 조직 문화는 조직이 성숙 및 쇠퇴 단계에 이르면 혁신을 제약하는 요인이 된다. 조직 문화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주로 조직 내부 구성원 간의 거래 관계나 조직 외부 환경과의 대응 관계라는 두 가지 범주에서 조직 문화의 유형화 기준을 도출하고 있다. 퀸과 킴벌리의 조직 문화 유형에 따르면 합리 문화는 합리적인 계획과 목표, 의사결정의 효과성, 성과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중시한다. 홉스테드는 권력거리, 개인 대 집단, 불확실성 회피, 남성 대 여성, 장기 대 단기, 관용 대 억제의 6가지 유형으로 문화 차원을 구분하였는데, 집단주의가 강한 문화는 느슨한 개인 간 관계를 중요시한다고 보기 어렵다. 표적 집단 면접 기법은 훈련된 조사자가 소수의 응답자를 한 곳에 모아 관련된 주제에 대해 대화와 토론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으로서 일반화 가능성이 낮다는 단점이 있다. 지명 반론자 기법은 반론을 제기하는 집단을 지정해 이들이 고의적으로 본래 대안의 단점과 약점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지적하게 함으로써 최종 대안의 효과성과 현실 적응성을 높일 수 있다. 델파이 기법은 대면 토론을 실시하지 않는다. 브레인스토밍은 즉흥적이고 자유분방하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얻기 위한 방법으로서 집단 토의 과정에서 아이디어들에 대해 비판하거나 평가하지 말아야 한다. 명목 집단 기법은 관련자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은 채 서면으로 대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출하도록 하고, 모든 아이디어가 제시된 이후 토의를 거쳐 투표로 의사결정을 하는 기법이다. 루빈의 실시간 예산 운영 모형에서 세입, 세출, 예산 균형, 예산 집행, 예산 과정의 5가지 의사결정 흐름은 서로 느슨하게 연계된 상호의존성을 가지고 있다. 예산 결정 이론은 예산 배분의 경제적 측면을 강조하는 이론과 정치적 측면을 강조하는 이론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자는 포괄적, 분석적 접근이며 후자는 점증적, 단편적 접근이다. 총체주의 예산은 목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경우 적용하기 어렵다. 점증주의 예산은 예산을 탄력적으로 활용하여 경기 변동에 대응하는 재정정책적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 단절균형 모형은 급격한 변화나 단절을 겪은 이후 다시 균형을 지속한다는 예산 모형으로 단절의 크기와 시점을 사전에 예측할 수 없다.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할 수 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상호협의에 따른 규약을 정하여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구성 지방자치단체 구역의 일부에만 관계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구역의 일부만을 구역으로 할 수 있다. 지방의회 의원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을 겸직할 수 있다. 시장주의, 고객지향, 규제 완화는 신공공관리론의 특징이다. 공동체주의, 협력체제, 공동공급은 뉴거버넌스론의 특징이다. 공공선택론은 분권화를 강조하였다. 준실험 설계는 실험 집단을 다른 집단과 비교하거나 시계열적인 방법으로 정책 영향을 평가한다. 진실험 설계는 무작위에 의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구성한다. 진실험 설계와 비교하여
준실험 설계는 내적 타당성이 낮고 실험의 실현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동원형은 정책 의제 형성의 주도자가 주로 정부 내부에 존재한다. 외부 주도형은 주로 정부 외부에서 문제가 제기되어 확산되고 공중 의제화 단계를 거쳐 정책 의제가 형성된다. 내부 접근형은 정부 내 정책 결정 과정에 접근 가능한 외부 집단의 이익이 과도하게 대변될 수 있다. 외부 주도형은 허쉬만이 말하는 강요된 정책 문제에 해당한다. 내부 접근형은 공중 의제화 단계가 없고 동원형은 공중 의제화 단계가 있다. 조세 지출이란 조세 감면,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우대세율 적용 또는 과세 이연 등 조세 특례에 따른 재정 지원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세제상의 특혜를 준 만큼의 합법적 세수 손실을 지칭한다. 우리나라는 준예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사고 2월은 예산 성립 후 연도 내에 지출원 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 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의 금액에 대한 2월을 말한다. 추가 경정 예산은 예산이 성립된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해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한다. 공무원의 보수는 기본급과 부가급을 포함하는 개념인데 이 중 부가급은 보수체계의 유연성을 제고할 수 있으나 보수체계를 복잡하게 만드는 등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생활급은 공무원과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려는 목적을 지닌 속인적 급여이며 경우에 따라서 연령급과 연공급을 포함하기도 한다. 직무급은 동일 직무에 대한 동일 보수의 원칙에 충실하여 보수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다. 연공급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계급제 중심의 국가에서 보수체계의 중심이 되고 있다. 직무급은 주로 직위분류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 등에서 보수체계의 근간이 되고 있다. 현상학적 접근 방법은 실증주의와 행태주의를 비판하는 입장으로서 인간의 주관적 관념, 의식 및 동기의 의미를 해석하고 가치평가적 연구를 할 수 있게 한다. 생태론적 접근 방법은 후진국의 행정현상을 설명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행태적 접근 방법은 사회현상도 자연과학과 마찬가지로 엄밀한 과학적 연구가 가능하다고 본다. 공식적 제도가 형성되는 과정의 분석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전통적 제도주의고 행태주의에 대한 반발로서 사회적으로 형성된 제도가 개인의 행위를 지배한다고 보는 것은 신제도주의이다. 포스트모더니티 접근 방법에서 진리의 기준은 상대적이다. 자원의존 이론은 조직과 환경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조직에 의한 전략적 선택이며 조직은 능동적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인간관계론을 배경으로 성립된 조직관은 신고전적 조직이론이다. 신고전적 조직이론은 사회적 능률을 강조한다. 대리인 이론에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상황론적 조직이론은 상황 변수에 따라 조직을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는 이론으로 모든 상황에 유일 최선의 방법은 없다는 입장이다. 편익비용 비율이 1보다 작아 경제성이 낮은 경우라도 정책성 분석이나 지역 균형 발전 분석 등을 통한 종합평가 결과에 의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수 있다. 국가재정법은 공공청사 신축 및 증축, 재난복구 지원사업, 지역 균형 발전 사업 등 다양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1999년 도입된 제도로 대상 사업은 총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건설사업, 정보화 사업 등이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중앙관서의 장애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대상 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지역 균형 발전 분석을 실시한 후 각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층화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결론을 내리도록 되어 있다. 목표의 대치가 발생하는 원인은 소수 간부에 대한 권력 집중과 지위 강화의 욕구로 설명되는 과두제의 철칙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목표의 대치가 발생하는 원인은 법령 자체에 대한 준수 여부를 중요시하여 규칙이나 절차에 집착하는 형식주의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공공부문이 가지고 있는 내부성의 문제로 목표의 대치가 발생할 수 있다. 행정목표의 추상적, 개괄적 성격으로 인해 행정인이 측정 가능한 유형적 목표, 하위 목표에 더 치중하는 경우 상위 목표를 등한시하여 목표 대치가 나타날 수 있다. 조직의 최고 관리자나 소수의 간부가 일단 권력을 장악한 후에는
조직의 본래 목표를 추구하기보다 자기의 권력을 유지, 강화시키는데 더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목표 대치를 야기할 수 있다.